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게으른 자에게 성공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셨나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 바쁨이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몸만 바쁘게 움직이면 부지런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지런함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는 힘입니다. 아침 6시에 문을 열기로 했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 고객과의 무언의 신뢰이자 나 자신과의 엄격한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성공의 극소수만이 가진 비밀, 게으름을 이기는 루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침 6시 오픈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거대한 성공을 논할 수 있을까요? 지각해서 급하게 문을 열고 장비 점검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손님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기업인 중에 게으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독서를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사색을 통해 회사의 미래를 그립니다. 사장이 성장을 멈추면 매장도 죽습니다. 끊임없이 메뉴를 개발하고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성장은 멈추는 순간 죽음과 같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청소와 점검이 지루하신가요? 하지만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만 쫓지만 진짜 성공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싱크대와 빗자루질에서 시작됩니다. 청소는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사장의 정신을 닦는 수행입니다. 매장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진심이 나오겠습니까? 청결과 위생에서만큼은 누구도 나를 따를 자가 없게 하겠다는 지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이 완벽해야 비로소 손님의 표정이 보이고 그들의 지친 기색을 살필 여유가 생깁니다. 미루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모든 리듬이 깨지고 성공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나 자신과의 게으름 싸움에서 이겨냈을 때 밀려오는 그 뿌듯함과 보람, 그것이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진짜 에너지입니다.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욕, 눌어언, 이민어행.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되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성공을 말로만 떠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매장 문을 여는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은 죽은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자만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 6시가 힘들다면 8시부터 시작해 조금씩 시간을 앞당겨 보십시오. 그라인더 청소도 단 5분이라도 정성껏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포기를 부릅니다. 한 발을 디뎌야 걸을 수 있고 걸어야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사색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책 한 쪽을 읽더라도
깊이 묵상하며 안목을 키우십시오. 그 정성스러운 시간들이 모여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 그 결단 속에, 미루지 않고 컵 하나를 닦은 그 정성 속에 성공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이겼는가? 꾸준함이 쌓이면 실력이 되고 성실함이 쌓이면 운명이 됩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듯 당신의 게으름을 깨우고 부지런한 열정으로 당신만의 위대한 성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9. 기세가 승부를 결정한다. 시작하겠습니다. 고3 군과 탈기, 잔군과 탈심. 그러므로 3군의 사기를 빼앗을 수 있다. 장군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적군의 사기를 눌러 기세를 꺾으면 적군은 의기소침하여 의욕을 잃는다고 했다. 의욕을 잃으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전투력은 저하된다. 심리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동기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으로 군대의 사기와 전투력의 관계를 음미해 볼 수 있다. 동기이론에 따르면 인체의 에너지 총량은 정해져 있다. 사람마다 본인의 수요와 동기에 따라 에너지를 분배하게 된다. 동기가 강할수록 에너지 분배량은 많아지고 동기가 약할수록 에너지 분배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총량은 정해져 있기에 에너지를 소모할수록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동기는 약해진다. 적군의 기세가 꺾인 사례로 유명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장작 전투이다. 제나라 군대가 북을 치자 노나라 장공도 출전하려 했다. 조기가 만류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빈틈없이 진을 치면서 함부로 출전하는 자는 참수한다고 엄명을 내렸다. 제나라가 노나라의 방어진을 깨지 못하자 물러났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했다. 노나라는 여전히 방어만 할 뿐 대결하지 않았다. 제나라가 북을 치며 세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노나라도 북을 치며 응전하여 제나라를 대파했다. 노나라 장공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조기가 대답했다. 무릇 전쟁이란 용기와 기세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북소리에 힘을 내고 두 번째 북소리에 힘이 떨어지고 세 번째 북소리에 힘이 빠집니다. 제나라는 소진되었고 우리는 가득 찼기에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제나라 군대가 처음 북을 치며 기세등등하게 도전했다. 그러나 노나라는 상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세 번을 거듭하자 제나라 군대는 이른바 김이 빠진 것이다. 그에 비해 노나라 군대는 꾹 누르고 있었으니 기세가 팽배했다. 기세가 팽배한 노나라 군대가 김이 빠진 제나라를 제압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삼국시대 말기에도 있었다. 유나라 장군 문음이 반란을 일으키자 사마사가 토벌에 나섰다. 문음에게 아들 문왕이 있었는데 18세에 불과했지만 용맹을 따를 자가 드물었다. 문왕이 부친에게 건의했다. 적이 멀리서 달려왔으니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우리가 맹공을 퍼부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문음은 대꾸하지 않았다. 문왕은 휘하 병졸에게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 기세를 올리라고 명했다. 병졸들은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소리를 질러 돌격 죽여 그렇게 세 차례 했으나 문음은 여전히 출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문왕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 부친과 함께 동쪽으로 철군했다. 사마사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소리쳤다. 문음이 도주한다. 어서 추격하자. 장교들이 제지했다. 문왕은 용맹하기로 유명한데 싸우기도 전에 물러났으니 매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마사가 말했다. 첫 번째 북소리에 힘을 내고 두 번째 북소리에 힘이 떨어지고 세 번째 북소리에 힘이 빠진다고 했다. 문왕이 세 번째 북을 쳤으나 문음은 응하지 않았다. 기세가 이미 꺾인 것이니 도주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사마사의 군대가 추격하여 대파했다.
중국번도 기세를 꺾는 법에 대해 언급했다. 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묘정, 두자에 있다고 했다. 적군이 다가와 성 아래에서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기세를 올린다고 하자. 아군은 적군의 소란을 아예 무시하고 조용히 있어 보라는 뜻이다. 성곽 뒤에 사람 그림자도 어른거리게 하지 않고 모두 뒤에 숨어서 조용히 감시하라는 말이다. 적군도 혹시나 싶어 감히 성벽을 기어오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적군은 그런 식으로 몇 차례 북을 치고 기세를 올리지만 우리 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자 김이 빠져서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이다. 사마법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힘으로 지속하며 사기로 승리한다. 을료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기가 왕성하면 싸우고 사기가 꺾으면 철수한다. 기세로 승리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기세란 무엇인가? 회남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장군은 용기가 충만하여 적을 가볍게 보고 병사는 과감하여 싸움을 즐긴다. 삼군의 진용 100만 군대는 그 웅지가 하늘을 찌르고 그 기세가 해오리 바람 같고 그 함성은 천둥소리 같다. 진정으로 힘을 비축하여 적을 압도하고 있으니 이를 일러 기세라 한다. 기세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기기에 있다. 기기란 기세의 계기를 말한다. 기기의 관건은 장군에게 있다. 우기가 말했다. 장군의 진용과 100만 대군이 강력한 군대가 되느냐 마느냐는 장군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일러 기기라 한다. 손자는 장군의 덕목을 이렇게 열거한 바 있다. 장군이란 지혜, 믿음, 사랑, 용기,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지혜를 가장 먼저 꼽는 것이다. 독일의 군사학자이자 전쟁론의 저자인 클라우제비츠는 장군의 덕목에서 용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장군에게 어떤 덕목이 제일 중요할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굳이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다. 다만 은나무 다리에서 만나 양보할 여지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용맹한 자가 이길 것이다. 용기를 기세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 정도 소견을 밝혔다. 지킨 다음은 성벽을 온전히 유지하고 진지를 견고히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나의 사기를 유지한 채 적당한 교전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사기를 지키려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기를 계속 키워 아군의 기세가 날로 왕성하고 날카로워지면 적은 아군의 사기에 압도되어 기가 꺾이는 법이다. 적의 사기를 빼앗는다 함은 곧 이것을 가리킨다. 기세란 대단한 일이다. 전쟁뿐이겠는가? 무슨 일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세가 필요하다. 이를 이루는 관건이 기세인 것이다. 우리가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장비로 세팅하는 것도 처음에 기세를 잡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그라들고 맙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할 힘이 필요한 것이죠. 손님이 방문하면 밝은 환대 인사와 공손한 말로 맞이한다면 분위기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까지 알아주며 관심을 가질 때 손님은 자연스럽게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활력과 기운이 넘치면 누구나 에너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겉모습보단 내면의 진심이 오래가며 단골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화려한 라떼아트보다 에스프레소 추출은 일정한지, 그라인더 상태는 괜찮은지, 일정하게 맛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은 엉망인데 커피 맛이 좋을 수 없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음료 만들기 전에 손소독, 밝은 미소가 손님이 바라보는 첫 인상입니다. 여기에 기세가 눌린다면 매장은 점점 매출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하고 에너지가 다운된 곳에는 누구도 가기 싫어합니다. 밝고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준다면 모두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밝은 인사와 공손한 말로 손님을 환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분명 좋아하며 자주 방문하시는 손님이 늘어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매장에도 행복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밝은 인사가 시작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